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철수가 시작되면서 베트남의 악몽과 같은 현실들이 들이닥치고 있다. 베트남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은 베트남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었다. 사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국 기업을 탄압한 베트남이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베트남에서 외국 기업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먹여 살려주었고 박항서와 한류에 열광을 하며 한때 한국의 좋은 파트너가 될지도 몰랐던 베트남이었지만 베트남의 본성은 우리가 좋게 보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정말 지독할 정도로 부패하고 현지의 기업인들을 괴롭히던 베트남의 행태에 학을 뗀 한국이 베트남을 손절하면서 다른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도 베트남에 진저리를 치며 손절을 시작했고, 이제는 역으로 베트남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공개된 하노이의 사진을 보면 베트남인들이 먹을 게 없어 쌀을 배급받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노이 부뚜리엄군 문화센터에 마련된 무료 쌀 배급소에서 생활이 어려워져 먹을 게 없어진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로 쌀을 배급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을 손절하기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글로벌 기업의 철수로 베트남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act King. 코로나로 무너진 세계 경제와 더불어 우크라이나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유달리 베트남은 그 어떤 나라보다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을 손절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도 베트남을 손절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류 매장에서 구매한 옷들을 자세히 보면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적혀있는 옷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세계의 글로벌 의류 브랜드들이 저렴한 인건비를 이유로 베트남에 수많은 공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많이 지은 만큼 많은 베트남인들을 채용했고, 많은 일자리 덕분에 베트남의 경기도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죠. 이처럼 베트남의 경제 성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으며 수많은 베트남인들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던 의류 공장들이 대부분 올스톱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글로벌 의류 기업들이 하나 둘씩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공장들이 멈춰감에 따라 베트남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철수 이유는 바로 베트남이 노동법을 개정해 복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한 탓이죠. 설명이 복잡해지기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를 보고 들어온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을 베트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베트남의 노조는 회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실제로 일부 직원들이 태업 등 노동 문제가 발생할 때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생기면서 반기업 성향의 노동자 집단이 출범하면서 해외 기업들은 더 이상 베트남의 입맛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아예 베트남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봉제 섬유 수출국 세계 2위까지 오른 베트남의 의류 산업이 무너지게 생긴 것입니다. 베트남의 유력 언론 매체인 베트남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의 대표적인 섬유 기업인 TNG사에 들어오는 유럽의 주문이 대량으로 취소가 될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TNG는 베트남 전체 기업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섬유 업체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갭 등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의 원단과 의류 제조를 담당하는 회사로 세계 20개국에 납품을 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에게는 세계 의류 시장과 거래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죠. 하지만 이제 해외 의류 업체들이 더 이상 TNG의 주문과 발주를 넣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TNG의 대표이사인 느엔 빤또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유럽 측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회사 매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하기도 했을 정도로 베트남의 섬유, 의류 업체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배짱 장사를 하며 외국 기업의 과도한 관세와 복수노조 설립, 그리고 적지 않은 뇌물 요구 등으로 베트남에서 학을 뗀 기업들이 베트남을 떠나고 있는 것인데요. 한때 전 세계의 의류 생산 기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베트남이 세계 의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베트남은 자신들이 외국 기업들을 옥죄어도 기업들은 순순히 따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베트남이 메리트가 있었던 것은 저렴한 노동력이었는데, 단순한 노동력만이라면 베트남을 대체할 나라가 세계에 널려 있기 때문이죠. 도저히 베트남과 못해먹겠다며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을 선전하고 중남미 지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 이미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 투자한 공장이 떠나면 공장도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 공장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생계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에게 뭔가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죠. 얼마 전까지는 베트남이 세계 의류 생산의 기지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제는 그 말도 역사 속으로 묻힐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의류업계가 베트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죠. 대부분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던 베트남의 섬유, 의류 산업의 비중은 베트남 국가 전체 수출의 27%를 차지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더 이상 베트남에서 안 만들고 안 사겠다고 선언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의 섬유, 의류 업계가 급격히 몰락하며 실업자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고, 지역 경제는 벌써부터 폭망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섬유, 의류 업계 전체와 비슷한 비중으로 베트남 전체 경제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기업이 삼성입니다. 세계에서 베트남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나라는 한국으로, 베트남에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6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80억 달러가 삼성에서 투자한 금액으로 전 세계에서 베트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삼성이죠. 삼성은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베트남 현지인만 15만 명 이상을 직접 고용했고, 삼성의 협력업체의 매출도 책임지며 직간접적으로 베트남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로 외화마저 벌어다줘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키웠고 먹여 살리고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죠. 또한 베트남 경제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베트남에서 삼성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삼성 하나가 정말로 베트남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었다는 말이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성을 제외하더라도 베트남에 가장 많은 돈을 한국이 투자한 만큼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베트남에서는 혐한 감정이 곳곳에서 생겨났고, 베트남 내부의 혐한 감정들은 그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현재의 분위기는 심각하며, 상대방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면 등쳐먹으려고 궁리하거나 승차거부 등 한국인에 대한 악행도 서스럼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태극기를 코로나와 합성해 조롱하기까지 했죠. 심지어 박항서 감독에게 마저 통수를 치며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본성을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베트남인들의 이런 행동은 6.25 직후 자신들보다 못 살았다고 무시했던 한국이 이제는 자신들이 감히 넘보지도 못할 선진국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질투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혐한 분위기로 인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50%대에서 30%대까지 급격히 떨어졌고,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은 아예 베트남에 집중된 생산력을 다른 나라로 옮기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현재까지 대부분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던 스마트폰 생산을 인도와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경제에 비상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빠져나간 만큼 베트남의 경제가 축소가 되며 큰 타격이 오게 된 것이죠. 심지어 현대자동차 역시 연간 10만 대 이상 생산과 판매를 목표로 잡고 있던 베트남 투자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인도네시아로 옮기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에 투자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해 투자를 취소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베트남의 경제는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올해만 해도 1월부터 4월 초까지 벌써 3만 5천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더 큰 문제는 베트남에게 벌어질 최악의 상황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 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기업의 약 3분의 1가량은 앞으로 3개월을 버티지 힘들다고 밝혔고, 절반가량은 6개월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추락은 도저히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외국의 투자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베트남이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계속하는 이상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이탈은 계속될 전망이라 앞으로도 베트남 경제는 더더욱 암울해질 것이라는 예측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